여러분들이 타미당을 투자하시면서 너무나 편안함에 오히려 심심함을 느끼실 때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미당과의 비교, 두 번째는 SCHD의 액면 분할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제가 방송을 준비하던 10월 8일만 하더라도 63,300원이었거든요. 오늘 결국 58,900원으로 오만전자로 19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30%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가장 현업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되나요? 지금 물 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타미당을 투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일단 그림 하나로 대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10%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 상승도 없고요. 큰 하락도 없고 10,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1,300원, 400원에서 놀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10,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9,000원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라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다루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2호입니다. 2호 타미당 7로 대변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코미당이에요. 코미10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일단 코미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먼저 타미당보다 코미당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SCHD를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비슷하고요. 사실 스킵도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배당 ETF 슈드 포트에다가 여기 보시면 슈드포트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더해서 연 배당 10% 혹은 여기서 원래는 10%지만 12%를 추가하는 상품으로 지금 최근에는 완전히 탈바꿈한 것 같습니다. 타미당의 아성을 도전한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슈드포트가 3번의 퀀텀 점프를 1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85불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85불 정도 되는데 3번의 퀀텀 점프를 하면서 기존에 70불도 안 되던 배당주가 무려 85%, 20% 가까운 상승을 1년 동안에 거두어주면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잡는 대표적인 미국의 ETF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슈드입니다. 자, 타미당을 볼까요? 타미당은 똑같은 스킴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US 디비던 100 인덱스 안에 들어가냐, 1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종목들, 그리고 최소 시총은 55억 달러, 그 다음에 미니멈으로 ABV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평균 1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도 많은 종목들 위주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이 종목들 SCHD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결국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이 세 가지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한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배당금을 줄 의무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배당을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 좀 투자 환경은 다르다라고 생각입니다. 시총이 아마 그렇다 치더라도 평균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고민하시는 타미당 3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거래하시는데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의 거래량이기는 합니다. 보통 30억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 부분들이 신경 쓰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타미당 7 혹은 기본 타미당 으로 가시면 돼요. 전혀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스킴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3년간 배당 성장률이 10% 이상 되고 12년 연속으로 배당이 성장하는 장기 투자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ETF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연간 10%의 배당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많고 거래량이 많은 것 중에서 향후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종목, 그리고 배당이 줄어들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은 분기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 할 때 포트의 편입 양을 조절하거나 1년에 한 번씩 편출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슈드를 기본으로 한 대표적인 커버드 콜 두 가지였습니다. 빨간색이 코미당, 또 헷갈리기 시작하네. 타미당이고요. 얘가 코미당입니다. 보시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락할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8월 5일 기점으로 대부분의 펀드들은 나뉘거든요. 보시면은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하락하는 모습, 코미당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모습이기는 한데 조금 시장 환경마다 달라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기본 타미당이 좋으냐, 타미 3, 타미 7이 좋으냐.
뭐 당연히 기본 타미당이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을 이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상승 100%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는데 커버드 콜로 인해서 상승을 제한하는 형태의 어떤 스킴으로는 당연히 조금 더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리로 이자를 꾸준히 받으면서 계속해서 월에 한두 번씩 이자를 받으면서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느냐, 당연히 인출하면 안 되죠. 이거 인출할 거 아니잖아요. 인출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면서 내가 한 주 받았을 때 90원인데 100주가 됐을 때는 9,000원일 거고요. 1000주가 되면 그때부터는 9만 원으로 좀 유의미한, 만약에 5,000주가 돼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45만 원씩 나오잖아요. 거의 50만 원씩 나오고, 이 수준까지 늘어나는 게 바로 2번, 3번 투자고요. 1번 투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담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하면 1번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은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요렇게 오르고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평균 가격을 맞추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스킴이긴 한데, 저는 타미당 7에 대해서 뭐 크게 사실은 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보세요. 타미당을 좋아하는 추종자로서 코미당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그 미국 배당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미당은요, 되게 상품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쁘지 않은 스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슈드를 추종하는 건 똑같고요.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빨간색으로 된 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10% 배당과 시세 차익이 있고요. 얘는 12% 수준 배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슈드를 투자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다가 콜옵션 매도의 비중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60%, 파생의 40% 똑같고요. 콜옵션 매도 비중도 월만기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데일리 만기는 무조건 안 좋겠네요 라고 어처구니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슈드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건데, 여기에 콜옵션 데일리 만기는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하는데, 콜옵션 데일리 만기는 안정과 리스크, 엄청난 리스크를 동시에 보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AI 테크 같은 걸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급등하면서 데일리 만기는 또 너무 급등하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급등하면은 AI 급등, 얘도 급등, 뭐 이런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슈드하고 제로데이, 그러니까 데일리 만기 옵션은 전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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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 한 다음에 주식으로 20%까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하하는 건지 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상품과는 전혀 그렇게 데일리 옵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슈드 똑같고요. 전략이 여기 다릅니다. 왜냐하면 10% 배당을 목표하기 때문에 월 배당이 0.8, 0.9 수준, 얘는 조금 더 높은 건데 거의 미미하다라고 봅니다. 기초의 수준 동일하고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이 나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S&P가 최근에는 3개월 동안은 계속 급등하지 않고 적당하게 오른단 말이죠. 물론 사상 최고치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엔비디아의 그 상승폭을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S&P가 하락 또는 보합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라는 것이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 프리미엄을 꾸준하게 챙겨가는데, 0.8% 매도하느냐 1% 매도하느냐는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달라지는 거죠. 대신에 좀 더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더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되게 미미합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는 구간인데 시장이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보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보수 진짜 사실 좀 미미하다라고 보는데 은근히 예민하신 분들 많잖아요. 타미당 7과 코미당에 대해서 보수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내용인데, 1주 성과, 1개월 성과, 3개월, 6개월, YTD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년 성과입니다. 기준은 10월 8일 기준이고요. 상장한 지가 한 5개월 됐나? 얼마 안 되겠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수익률은 없어요. 1주일 성과 높고요. 1개월 성과 조금 더 높네요. 3개월 성과 조금 더 높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콜옵션 매도 비중이 수익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약간 더 공격적입니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축구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조금 더 가까이서 슛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서 슛하는. 대신에 그 못 넣었을 때는 더 상처를 받겠죠. 골대 골키퍼 앞에서 뭐 적당히 차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3개월 배당을 보면 92원, 94원, 98원 나오는데 얘는 101원, 102원, 104원이에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지 이렇게 보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0.08% 차이예요. 여기 보시면 9원 차이니까 0.09겠네요. 얘는 0.08 차이, 0.06 차이, 0.0 한 7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데 만원당 8원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 투자하면 8,000원 차이니까 사실 좀 미미하죠.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슈드는 거래량을 아주 높게 평가하잖아요. 얘는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나? 잠깐만요.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시총이 7,700억이고요. 시총이 930억입니다. 요걸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3위당 7 프리미엄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슈드 기본 배당에다가 7% 정도의 콜옵션 매도를 매월 수치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이 많진 않아요.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 종목 교체를 1회, 비중 조절을 4회 하면서 이 종목들을 편출, 편입 혹은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콜옵션 매도 비중이 높다 낮다가 사실 뭐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슈드한테는 그게 미미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을 많이 받느냐, 프리미엄을 조금 뭐 예를 들면 3을 받느냐, 두 개의 차이예요. 요렇게 되는 거죠. 3을 받게 되면 5를 받으면 더 많이 받는 대신에 리스크에 좀 더 노출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보면 콜옵션 매수자 그래프는 요렇게 될 거거든요. 프리미엄을 많이 줬다라는 것은 요렇게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되면 요렇게 가팔라지는 거죠. 프리미엄이 3이냐 5냐 뭐 이런 차이입니다. 타미당, 코미당을 예를 들어 보면은 조금 받느냐 좀 많이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코미당의 스킴도 결국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2%만큼 공격적이다. 연애 2%만큼 공격적이다라는 거고 콜옵션 매도에 비중 조절을 한다라고 했지만 거의 12% 목표로 지금은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대상 옵션 매도 포트폴리오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차근 월물 먼슬리 콜옵션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했으니까 콜옵션에 먼슬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12분의 1 정도를 매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초리스크 정보 보면은 어제 뭐였더라? 새로 나온 KB 라이즈에서 나온 타미당 비슷하게 짝퉁 만든 거 있잖아요. KD 지수를 추정하는 거. 걔는 슈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걔는 짝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정식적으로 이 슈드를 추정하는 다우존스 디비던 여기 들어가 보면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인증받은 어떤 ETF다. 사우스코리아의 483290이라는 코드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인증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운영하는 분도 뭐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키움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이고 삼성에서 오신 지도 좀 됐고요. 그리고 운영력으로서의 역할 1, 2년 동안 레코드도 있고 6천억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운영력에 있어서는 깔게 없어 보입니다. 보시면 되고 이건 또 왜 가지고 왔더라? 그쵸.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스킴으로 옵션의 매도 비중만 약간 더 추가한 거고 ETF가 수익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 만기면은 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주식과 채권의 비중 조절을 요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ETF를 만들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요 정도만 편입하면 이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동성, 약간의 능력, 버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갑자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옵션 매도를 비중을 늘린다거나 주식 비중을 줄인다거나 할 수 있는데 데일리 옵션 만기는 사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다음날 만기가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장점이 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증권의 대여와 차입, 뭐 신탁업자의 거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여와 차입 등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은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고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또 좀 더 큰 시가총액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안 가져왔구나. 자, 제가 하나 설명을 직접 드릴게요. 왜 안 가져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 보세요. 수수료 총보수 얘기입니다. 0.54라고 얘는 보통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총보수를 표시하는 게 요거예요. 0.39. 근데 얘는 기타 비용, 왜냐하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타 비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비용이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뭐죠? 회계 감사 비용, 월 뭐 주식 보관 비용,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단 말이죠. 얘는 0.54로 적어놨어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이걸 왜 안 갖고 왔지? 0.39에다가 더하기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가 기타 비용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기타 비용 어떻게 표시해놨냐면은 사유 발생시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안에 투자 설명서를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 둘은 같거나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얘는 기타 비용을 숫자로 녹여놔서 0.54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얘는 0.39에다가 알파로 한 다음에 알파는 사유 발생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양아치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제가 적어놨냐면은, 자 보시면은 0.39에다가 투자 설명서에 들어가 보면 0.14 정도를 더해서 0.1 몇을 더해서 0.54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알파라고 해놨다. 투자 설명서조차도 요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유리하다 뭐 나쁘다 이런 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서 업데이트가 빨라요. 근데 얘는 아직도 8월 보고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운용사들을 압도하는 느낌으로 타이거가 있고요. 슈드가 액면 분할을 공시했다라는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10월 9일까지 기준일이고요. 오늘까지죠. 10월 10일 날 지급일 되고 10월 11일부터는 변동 가격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기 보면 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3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주식 분할, 액면 분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5불이 아니라 5, 6불 정도로 거래가 될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셔서 좀 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액면 분할에서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호재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